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말이죠. 지난주 토요일 28일 부산역에서 열린 윤창중 정치학교를 먼저 좀 간단히 보시고 광고를 보신 다음에 칼럼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텔레비를 안 본 지 몇 달이 됐는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나도 안 보실 거예요. 왜? 완전 신문 방송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그러면서 오로지 카톡하고 윤창중 칼럼이랑 그게 지금 크게 대한민국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폭발하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폭발. 그 폭발을 시킬 사람은 누구냐? 그건 박근혜. 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69년간의 정치 역정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1981년에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신문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조망해 볼 때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음모적인 정치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좌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박지원 씨라고 저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좌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박지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음모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정치. 그 대표 선수가 좌파에서는 김대중, 박지원 이 두 분이시고 우파에서는 저는 감히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김무성과 유승민을 꼽겠습니다. 김무성 씨는 결코 박지원에 뒤지지 않는 박지원의 뺨치고도 남는 그러한 권모술수의 화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우파 세력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의 출발은 김무성과 유승민 두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박지원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세력과 내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근원적 붕괴를 가져온 겁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 바른정당이라는 33명의 탈당, 새누리당에서 33명의 이 결정적인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치명적인 배신 그룹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처참한 신세, 처참한 몰락 그리고 보수 우파 세력의 참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그 참 끝이 없는 암담한 시련이 닥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김무성이가 이른바 홍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보수 우파의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그 수작을 다시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배신자 그룹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의 핵심인 겁니다. 김무성으로서는 바른정당이 완전히 더 이상 재기불능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락으로 향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로 아무런 돌파구를 얻을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김무성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리더십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 친박들의 남아있는 그 잔존 친박들의 그 저항에 부닥쳐가지고 그 홍준표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홍준표에게 일종의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자유한국당에서 10여 명 유승민 세력을 빼고, 유승민 소위 말하는 자강파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력을 빼고서 김무성이가 자기 파벌을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 홍준표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라. 지금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완전 정치적 음모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한번 또다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소위 말하는 통합 움직임입니다. 통합 움직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왜 보수 통합을 해야 할 판에, 참 한 사람이라도 모아야 할 판에 왜 홍준표와 김무성의 통합을 반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홍준표와 김무성의 수작에 넘어가신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핵심 세력과 태극기 시민 그 이른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 국가 중심 세력은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 마녀 사냥을 반대하는 것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수 우파의 핵심 세력이 그 목표라는 것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인민재판이다. 이건 마녀 사냥 아니냐 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촛불 세력에 맞서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그 잣대를 그대로 가져가 본다면 지금 홍준표와 김무성의 통합이라는 게 얼마나 태극기 시민 세력이 당초 내세웠던 그 목표에 정면 위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극기 들고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 물론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태극기 들고 나갔다고 그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지금 그 보수 통합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보수 통합에 대해서 누가 비판적입니까? 진정한 보수 통합에 대해서 왜 반대하겠어요? 정말 그 반대하면 그건 좌파가 보낸 간첩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거야말로 원칙 있는 통합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원칙 있는 통합. 자, 태극기 시민 세력이 들고 일어났던 그 명분과 가치와 목표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이 지경까지 만든 김무성, 그 김무성 세력, 유승민 세력과 합치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일제시대에 조선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일본과 합쳐야 된다는 내선 일체와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친일파들의 논리죠. 그런 생각을 만약에 지금 윤창중 칼럼 세상 TV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론을 뜯어 고치셔야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가 김무성 일당을 데려오려고 하는, 김무성 악당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친박계 청산하라 이거예요. 친박계를 청산하되 김무성과 손을 잡는 친이계, 소위 말 친이계가 김무성과 손을 잡아가지고 자유한국당 또는 자유한국당 플러스 그 바른정당 일부 그 보수우파 정치 세력의 헤게모니를 홍준표와 김무성이 그러니까 나눠 먹자는 거 아닙니까? 나눠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나눠 먹게 하자는 것을 어떻게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수우파 세력이. 정말 보수우파 세력이 말이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홍준표와 김무성의 그 통합이랄까? 내통이 그 만약에 일어난다면 지금 보수우파를 바라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그 젊은 층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완전히 원칙도 없는 원칙, 가칙, 예? 공덕의 목표 모든 것이 없는 도덕성도 없고 정직성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궁창 세력이라고 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면 홍준표와 김무성이가 합친다면 새누리당을 깨고 나갔던 세력,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수를 꼽았던 그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시궁창 세력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궁창 세력인 거죠. 자, 보세요.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107석인데 거기에 33석이 140석의 정당에서 33명이 나간 거예요. 33명. 김무성, 유승민, 이해운, 김성태 뭐 줄줄이 다 나가. 그런데 그중에서 13명이 이른바 대선 때에 묻지마 재입당을 한 거 아닙니까? 묻지마 복귀를.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로 인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승민이가 6%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얼토당치 않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았으면 유승민이 한 2% 받았어. 2%.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비수를 꼽았던, 바꿔 말하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명분지 하나가 뭐냐면 작년 4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 그 당시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었으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당시에 당대표 도장 들고 부산으로 도주한 김무성. 김무성은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김무성은 왜 책임을 안 져요? 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쫓아내려가면서 당시에 도장 들고 도망가가지고 공천도 못하게 한, 공천도 몇 군데는 못하게 했잖아요. 뭐 대구 동구라던가 송파라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참 엉망진창을 만드는 그 김무성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묻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바른정당 홍준표의 논리라면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김무성과 손을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초등학생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주먹구구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건 완전히 야합이고 정말 더러운 야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유승민은 또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배신, 유승민의 배신에서부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우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비운의 바로 그 오리진이죠.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세력과 다시 합당을 한다? 지금 김무성 세력의 그 입당이 지금 완전히 눈앞에 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수 우파가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보고 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항해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당이 합친다고 해서 절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또 이름을 뭘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당이, 그 당이 승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이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이런 야바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기 정치예요. 정치 사기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완전히 이런 사악한 정치, 이거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수 우파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컨대 김무성뿐만 아니라 유승민의 그 잔당 세력과도, 그 유승민 잔당 세력은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겠다는 건데, 남아있던 말던 간에 제가 볼 때 만약에 김무성 세력과 홍준표가 합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왜 그러냐? 33명의 바른정당, 그중에 13명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죠. 재입당했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33명의 이름을 결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부산에 가서 정치학교, 그때에 제가 접한 그 부산 시민, 부산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의 청소라는 것은, 네? 김무성, 유승민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입니다. 뭘 제대로 알고서, 홍준표 씨는 제대로 알고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 보수 우파를 완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린,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 우파라는 것이 홍준표만 빼놓으면 홍준표가 전세낸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중심 세력, 대한민국 보수 우파 핵심 세력은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정도로 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 재기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33명의 바른정당, 33명이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 때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 그 칼럼에 당신네들의 이름을 제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금석에 새기겠다고 제가 한 그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칼럼 세상에 그 글로 올린 칼럼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과 글의 맛은 좀 달라요. 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저는 지금 홍준표와 김무성 간에 소위 말하는 야보수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수작을 벌이고 있는, 그 수작 속에서 야합을 벌이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의 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바른정당 오리지널 탈당 멤버 33명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바른정당 오리지널 배신자 멤버는 강길부, 울산 울주, 권성동, 강원 강릉, 김무성, 부산 중구 영도, 김성태, 서울 강서 을, 김세연, 부산 금정, 김영우,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 서울 양천 을, 김재경, 경남 진주 을, 김학용, 경기 안성, 박성중, 서울 서초 을, 박성중, 서울 서초 을, 박순자, 경기 안산 단원 을, 박인숙, 서울 송파 갑, 여상규,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오신환, 서울 관악 을, 유승민, 대구 동을, 유의동, 경기 평택을, 이군현, 경남 통영 고성, 이은재, 서울 강남 병, 이종구, 서울 강남 갑, 이진복, 부산 동래, 이학재, 인천 서구 갑, 이혜운, 서초 갑, 서울 서초 갑, 장재원, 부산 사상, 정병국, 경기 여주 양평, 정양석, 서울 강북 갑, 정운천, 전북 전주 을, 주호영, 대구 수성 을, 하태경, 부산 해운대 갑, 홍문표, 충남 홍성 예산, 홍일표, 인천 남구 갑, 홍철호, 경기 김포 을, 황영철, 강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33명. 여러분들 이름 똑똑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의원 13명입니다.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재원,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황영철은 또 다시 가지 않았죠. 완전히 엉망인 거죠. 바른정당의 김무성 악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올 수 있느냐, 이 여부는 홍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얼마나 저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저지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방송 내용은 윤창중 칼럼 세상, 그 네이버에 윤창중만 치면은 저의 그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블로그를 통해서 글의 맛을 한번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접속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